마케팅 회사가 도망간 거, 사기친 거예요. 마케팅 회사들 사기치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열받네, 이거 내가 하지 뭐. 책을 보고 독학을 했어요. 매출이 거기도 한 2천만 원 매출이 있는 거에서 막 4천만 5천만 원 오르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르타르 디저트 브랜드와 라라브레드라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한 번 들어도 안 잊어버릴 강호동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를 15년 동안 살아왔고요. 홀어머니와 그리고 제가 장애가 있어요.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이거든요. 중학교 졸업 스펙이고요. 너무 힘들게 월세방 7만 원에서 쥐들이 드글드글한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어머니하고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시장에서 청소를 타고 김밥을 말면 15시간 일해도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저희가 병원비로 한 150, 160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반이었는데 엄마가 늘 내가 널 빚내서라도 대학은 보낼 테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혈우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오전에 받고 가요. 대학병원에서. 제가 엄청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늘 왕따였고 괴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동아, 너 여기서 뭐하니? 거기 학교 교실 왜 가? 학교를 다니면 네 인생이 뭐가 나아지니? 비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난이 대물림이 되기 싫다고 했거든요. 이 가난을 내가 끊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돈 벌어야겠다. 그리고 뛰쳐나온 거예요. 무작정 뛰쳐나와서 18살 때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터닝포인트가 우연히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무작정 서점을 갔는데 그때 헬렌 켈러를 봤어요. 처음으로.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씨만 읽을 줄 알았지. 제가 장애가 있고 아버지가 3명이나 됐었고 그 아버지 3명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너처럼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제가 재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렌 켈러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고 약자인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분이 설레반이라는 멘토를 만나서 최고 교육자가 되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근데 또 마침 빌 게이츠 형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난 건 너의 실수가 아닌데 평생 너가 가난하게 사는 건 그건 너의 실수야. 아, 이런 실수를 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해서 자기계발 서적을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도 소어 한 마리 팔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아무것도 없던 나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용기와 희망, 꿈을 품고 자신감을 얻었죠. 책을 아마 한 2,000권은 넘게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딱 한 권을 받으면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전은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다 천재분들이세요. 그분들의 시행착오,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그분들의 생각을 읽는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이를테면 이건희 회장님 책을 15,000원 주고 샀으면 제가 지금 100억 CEO가 됐어도 그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15,000원으로 150억의 가치를 했거든요. 그 사람의 사상, 철학, 그 사람의 생각들을 저는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워하고 부정적인 것보다 받아들이고 실천을 했어요. 성공한 송사무장님은 100도고 온도가 저희는 80도, 70도가 아니라 그냥 99도 단 1도 차이였던 거거든요. 그 1도는 실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행에 옮겼던 거예요. 제가 18살 미성년자 신분이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의지할 곳도 없이 왔다가 역에서 자고 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곳 찾다가 다 거절당하고 다시 또 역에서 가방 베개에서 아마 자고 열흘 2주 정도를 아마 역에서 그렇게 노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새벽 6시, 5시쯤인가 너무 추워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깼는데 저쪽 앞에서 335 식경유통에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4-5분이서 그래 불을 쬐고 있는데 정말 전 좀비 같았어요. 그래서 늙은 호동이를 본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노숙하며 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시 사업했던 분, 대학교 나오셨던 분, 바보 멍청이가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년에 제 나이 때 다 내노라 했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세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노숙자 되리라는 거 누가 알아요? 폐지 죽고 다니는 거 누가 알았겠어요? 나도 정신 빠딱 안 차리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나 여기 노숙하려고, 나 거지같이 살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구두 닦기부터 시작하고 식당 설거지 불판 막 500장씩 닦고 그렇게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26살에 책을 많이 보면 재테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재테크 막 수익 120%도 내면서 1억 1천만 원을 모아서 26살 때 제 친구랑 첫 창업을 했죠. 후미진 허름한 곳에 정말 싼 데 들어가서 호프집을 했어요. 처음엔 장사 너무 안 됐어요. 워낙 저 뒷골목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될 시대였으니까 첫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었어요. 임대료가 200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처참했죠. 막 무조건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적자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전단지였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천장을 일단 발주해서 뿌렸어요. 뿌렸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다시 또 천장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전단지를 직접 뿌려보고 파악을 해봤어요. 전단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전단지를 왜 갖고 갔냐면 쓰레기를 버리기 싫으니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목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마음가짐이었어요. 내가 이 전단지를 오늘 100장을 내가 200장을 뿌렸는데 10테이블을 못 채우면 불쌍한 우리 엄마 죽는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나서 사람들은 막 택시 타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막 300m, 400m까지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매장에 와달라고, 왜 좋은지, 당신이 여기 오면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고, 그래서 엄청 설득을 하면서 와, 징글징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대단하다, 매장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럼 실제로 오면 리텐션, 재구매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잘해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브랜딩이었던 것 같아요. 팬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4천만 원까지 매출 올랐었거든요. 거의 뭐 한 300% 올랐잖아요. 그때 당시 관리 능력이 대단히 간절한 마음으로 매장을 지키고 챙겼던 게 큰 매출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가 장사 잘 되면 사람이 건방져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돈을 안 써보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까닭에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여자친구한테 막 명품 선물을 사주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관리자 믿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망했어요. 첫 창업 때. 장사는 절대로 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은 사장이 1부터 100부터 A부터 Z까지 다 케어하고,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그게 장사예요. 남한테 맡겨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대한항공 모토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0마일스 일은 99잖아요 100마일스 일은 0이에요 99번 잘해서 한 번 못하면 0이다. 그래서 결론은 장사 자영업자분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식당 영업을 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죠. 월급 받고 매출 수익으로 되는, 집은 조금 있는.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믿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물에다 경매를 받아갖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식당을 한 거예요. 식당 할 자리가 아니거든. 당구장이나 하면 딱 좋은 자리인데 뭐 뭣도 모르고 하라니까 전 했죠. 제때 뭐 상권 입지 분석이 뭐예요. 그냥 먹고 사는데 뭐 했죠. 그러다가 그때 마케팅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인터넷 마케팅을 처음으로 해봐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존에 제가 했던 거는 현수막 광고, 뭐 전단지, 뭐 영화 광고, 뭐 이런 게 다였거든요. 근데 사장님 인터넷 보고 왔어요. 서비스 잘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거기도 한 2천만 원 매출이는 거였어요. 막 4천만 5천만 원 오르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마케팅 회사가 도망간 거, 사기친 거예요. 마케팅 회사들 사기치는 업체가 엄청 많거든요. 선불이니까. 난 맛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강점이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욕하면서 열받네, 이거 내가 하지 뭐. 책을 보고 독학을 했어요. 마케팅 책을. 독학으로 책을 한 20-30권을 보면 그 분야에 논문 쓸 정도로 전문가가 돼요. 동네 형님들, 동생들, 사장님들을 공짜로 제가 해드렸어요. 마케팅을. 이런 게 있는데 해볼래? 뭐 해봐라. 뭐 나 공짜면 할게.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야, 돈 줄게, 빨리 해줘. 이거 되겠다.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 회사를 태동을 한 거죠. 경쟁력 있는 매장인데 소비자가 몰라주는 업체들을 제가 공략을 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인터넷으로. 실제로 그분들이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재구매가 이어졌고 바이럴이 막 됐던 것 같아요. 간판도 안 달고 마케팅 회사를 엄청 재밌게 했었어요. 제가 타르타르를 매장이 다 망한다 했거든요. 한 달에 그때 1억 3천을 팔았어요. BEP가 3개월에 다 끝났어요. 투자금이. 사업에서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팀빌딩, 사람, 이것도 아니었어요. 타이밍이었어요.
브랜딩, 나의 가장 매력적인 페르소나 전략,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브랜딩은 사랑받는 것이고 마케팅은 사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기하는 전략만 하시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사랑받는 전략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